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이에요. 여기 올라오는 사연 덕분에 하루에 한 번씩 울다 웃기도 합니다. 전 26살이란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친정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이 사람이 좋았는지 반대를 이기고 결혼을 했죠. 친정 엄마도 아빠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던지라 남편이 성실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길길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엄마야 워낙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 엄마를 끈질기게 설득하였죠. 결국 엄마는 허락해 주셨어요. 얼굴만 번지르르 해서 평생 너 고생시킬 게 뻔해. 뭐가 좋다고 이렇게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는 앞이 훤히 보이는데. 아니야.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잘 사는 모습 보여줄게. 그러니까 엄마는 나만 믿어요. 난 내 선택에 후회하지 않을 거야. 사는 건 네가 사니까 엄마가 더 이상 말리진 않겠지만 엄마 사는 것 좀 봐라. 난 너 아니었으면 벌써 헤어졌어. 네 아빠랑. 난 안 그런다니까. 엄마가 잘 봐줘. 나 진짜 잘 살 거야. 돈은 많이 없어도 날 그렇게 끔찍이 위해주니까 괜찮아. 결국 결혼을 했어요.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다정했던 남편은 절 금이야 오기야 해주었죠. 하지만 단점이라면 남편의 일은 고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일이 고정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씀씀이는 매우 컸죠. 처음엔 결혼했으니 이제 정신을 차리겠지라고 생각하였지만 성실하게 살겠다던 남편은 결국 직장을 나가지 않는 날이 비일비재하였어요. 연애 때는 그래도 고정적으로 회사원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남편은 결혼 즉시 사업을 하고 싶다며 일을 그만두기 시작했죠. 하지만 자본금이 많이 없던 남편은 항상 일을 하다 말다 하더라고요. 조금 속상한 부분이었죠. 언제까지 집에서 놀겠다는 거야?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내 월급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아?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야. 아,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걱정 마. 너 나 못 믿어? 지금 잠깐은 쉬고 있지만 돈은 앞으로 벌면 그만이야. 이렇게 세상이 넓은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 하나가 없겠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일단은 좀 지켜봐줘. 알겠지? 너 안 굶겨. 그래도 걱정이 되지. 당장 자본금이 부족하면 차라리 회사에서 일을 좀 하다가 다시 사업 구상을 해보는 게 어때? 그렇게 하던 평생 개미 생활 못 벗어나지. 난 큰 돈 만질 거야. 난 회사원 체질이 아니거든. 누구 밑에서 일 못하겠다 정말. 늘 제가 심각하게 얘기할 때마다 남편은 괜찮다, 지켜봐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였어요. 사실 좀 답답했죠. 딱 봤을 때 절 아껴주고 제 걱정을 덜어주려고 하는 신용은 있었지만 막상 일을 열심히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엄마가 뜯어말리는 결혼을 하여서 친정 가서 하소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제 결정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니까요. 정말 인정하기 싫었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었기에 오히려 더 감싸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 단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으니까 남편은 생활력이 조금은 부족한 단점이구나 했죠. 여기 반찬 좀 가져왔어. 아니, 김서방은 아직도 일 안 나가는 거야?
너희 생활은 되니? 취직도 안 하고 어딜 돌아다녀? 아, 지금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 아니야. 그래도 그 전에 많이 모아놔서 괜찮아. 더 나은 회사를 찾으려고 준비 중인 거지. 내가 뭘 했어? 딱 봐도 게으르게 생겼잖아. 엄마는 얼굴만 보고도 안다. 이래서 엄마가 말렸던 거야. 아유, 속상해. 아니야. 엄마, 내가 행복하다는데 엄마가 왜 그래 진짜. 나 괜찮다니까. 능력은 없다가도 생기는 거고 나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그게 최고지. 안 그래? 그러니까 엄마는 걱정 마. 반찬 이거 맛있겠다. 고마워. 잘 먹을게. 엄마, 커피 마실래? 그래, 커피 좋지. 혹시라도 힘들면 엄마한테 털어놔야 해. 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평생 네 아빠 때문에 고생해서 너 얼굴만 봐도 다 알아. 알겠지? 엄마는 네가 힘들게 사는 거 정말 싫다. 그러니까 속상한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엄마한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였지만 사실 죄송하기도 했어요. 엄마도 더 이상 말은 안 하셨지만 참 저를 안타깝게 보셨거든요. 그런 세월이 지났고 전 아이를 낳았어요. 아빠 닮아 잘생긴 아들이었죠.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릴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의 낌새가 이상했죠. 매일 받지 않는 전화, 간간히 외박하는 모습, 처음엔 능력만 없는 줄 알았더니 점점 가정에도 소홀히 하는 남편이었어요. 아이를 낳고 정말 결혼 생활이 현실이 되자 싸움이 잦아졌어요. 둘이 살 땐 그래도 괜찮았지만 아이가 생기니 들어가는 돈도 많아지고 제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도 많아지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승호 태어났는데 자기도 뭘 해야 할 거 아니야. 매번 일용직, 다니던 회사는 왜 그만둬가지고. 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자꾸 스트레스 줄래? 그러다 하던 일도 안 되겠다. 집에서 이렇게 자꾸 스트레스 주니까 내가 안 풀리는 거 아니야? 안 그래? 남들은 집에서 오히려 지원해 준다는데 네가 날 위해 하는 게 뭐가 있냐? 내가 안 되는 것도 다 너 때문이야. 기가 막혀. 나 여태까지 승호 가지고도 지금까지 이랬어. 알아? 출산하고 14일 쉬고 바로 복직했다고. 그런 나한테 당신이 할 말이 그거야? 나랑 승호 보기 미안하지도 않아? 남편이면, 아니 아빠면 적어도 책임감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누군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너랑 결혼하고 내 인생이 꺾인 것 같아. 알아? 어휴, 그만하자. 지겹다 진짜. 남편에게 제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전 그런 남편을 거의 포기하게 되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에게 그래도 한부모 가정은 만들어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버티고 버텼죠. 남편이 안 들어오는 날도 잦았지만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허한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아이를 잘 키워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을 때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죠. 뼈 빠지게 이 가정을 위해 애쓴 결과가 이혼 통보였어요. 전 너무 어이도 없고 당황스럽더라고요. 여태껏 참은 게 누군데 이혼을 통보하다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제 애도 초등학교 들어갔잖아. 정리하자. 새 출발하고 싶어서 그래. 어차피 너도 내가 없는 게 낫잖아. 아빠 노릇도 못하고 남편 노릇도 못하는데.
그냥 너도 깔끔히 새 출발해, 어?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가자. 나 이렇게 너한테 상처 주는 거 싫다. 뭐? 이혼? 당신이 뭘 했다고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네가 뭔데 나한테 이혼을 요구하냐고? 결혼해서 너 가장 노릇 제대로 한 적 있어? 뻑하면 늦게 들어오고 뻑하면 외박해. 왜? 여자 생겼나 보지? 이렇게 이혼을 요구하는 거 보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더 이상 더러운 꼴 보지 말고 이혼해줘. 안 그러면 소송할 수밖에 없어. 너랑 사는 거 솔직히 지겨워. 뭐? 소송? 진짜 미친 인간이구나. 소송이라니. 너 승호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남편은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을 시 소송을 건다고 했어요. 정말 허망했습니다. 어렸을 적 아빠와 엄마의 지긋지긋한 싸움에 전 늘 아빠가 없었죠. 그런 아빠의 부재 속에 살아가다 보니 아이에게는 꼭 아빠가 있어야 한다는 마인드가 강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만은 아빠 없는 자식 만들어주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이 모습을 보자고 제가 달려온 것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때의 분노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제가 밤새 울고 있을 때 아이가 제 우는 모습을 보고 많이 달래주더라고요. 아이만이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엄마, 왜 울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서 그래? 울지 마. 엄마가 울면 어떡해. 그럼 나도 마음이 아프잖아. 응? 아니야. 우리 승호 때문에는 절대 안 울지. 승호가 엄마만의 기쁨인데? 엄마 안 우니까 걱정 마. 우리 승호 얼른 자야지. 엄마도 얼른 자. 그만 슬퍼하고. 엄마가 슬퍼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 엄마 옆엔 내가 있어. 알겠지? 철없는 부모 밑에서 어쩜 저런 아들이 나왔는지 더욱더 슬프더라고요. 그렇게 전 아들한테 위로를 받은 나날이었어요. 그리고 아들 앞에서 슬픈 모습을 티낼 수 없어 애써 참았어요. 그리고 전 아들을 위해 남편과 이혼을 절대 못한다고 생각했죠. 나 이혼 못해. 아니, 우리 승호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내가 당신한테 뭐 못한 거 없잖아. 안 그래? 그냥 이제 너랑 살기 싫다고. 승호고 나발이고 다 네가 키워. 난 내 삶 찾고 싶어서 그래. 그냥 나 놔줘라. 어?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혼하겠다는 의지가 가득 차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자 저희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혼을 종용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친정 엄마도 마음이 많이 아파하셨고요. 전 그 얘기를 듣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혼을 하기 위해 저희 엄마한테까지 가서 이혼을 종용하는 악마였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영미 좀 말려주세요. 이혼하고 싶어요. 저희 사이에 감정은 다 끝났고요. 영미가 도통 이혼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쁜 놈. 우리 딸 데려다가 평생 고생만 시키더니 이제 와서 이혼을 하자고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 어쩔 수 없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구말리인데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랑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미 좀 설득해 주세요.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우리 영미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꼴 내가 절대 못 잊어. 이 나쁜 새끼.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러니까 이혼하라고 설득 좀 하라고요. 저도 지겨워요. 제가 어디 여기 와서 이러고 싶겠어요? 그래도 한때는 장모님인데?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감히 네가 이혼을 종용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천벌받은 놈 같으니라고. 어차피 장모님도 장인어른 안 계셨는데도 잘 살았잖아요. 승우 엄마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좀 하게 해줘요. 네? 남편은 엄마에게도 막말을 서슴지 않으며 무조건 이혼을 종용하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엄마의 마음이 다 헤아려지진 않아요. 엄마도 매우 분노하셨죠. 하지만 이미 이혼을 하겠다는 남편을 막을 순 없었어요. 전 시댁을 찾아가 제발 남편을 설득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시댁에서도 남편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저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했고요. 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하나밖에 없는 손자의 할머니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래도 본인 아들을 위해 저를 대차게 대하더라고요. 정말 속상한 나날들이었어요. 어머님이 제발 말려주세요. 승우 이렇게 한부모 가정으로 만들 순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그걸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애비 마음 제대로 못 잡아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이혼하면 된다는 거니? 나도 걔 못 말려. 어머니, 승우를 봐서라도요. 지금 잠깐 마음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뿐인 어머님 손자 그렇게 내팽개치실 거예요? 아유, 몰라. 내일이 사랑이라고. 솔직히 내 아들이 더 중요하지. 그깟 손자가 더 중요하겠니? 네가 마음 못 잡은 걸 누굴 탓해? 애비가 오죽하면 이혼하자고 했겠니? 네가 얼마나 미련하게 굴었으면 정이 탈탈 털려 이혼을 하자고 하겠어? 남자 떠난 마음 못 잡는다. 그러니까 그냥 깔끔히 이혼해 줘라. 뭐 너희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해. 나 찾아오지 마라, 더 이상. 승우 아빠, 여자 있죠? 어머님도 아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적이 없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요? 어머님, 승우를 봐서라도. 그러게, 네가 잘했어야지. 남자 바람 그거 못 말린다. 그냥 네가 포기해. 그리고 너도 문제가 있는 거야. 서방 그럴 동안 뭐 했니? 어머님, 그게 같은 여자로서 할 말인가요? 막말로 제가 이혼 안 해주면 유책 배우자는 절대 이혼 소송 못 해요. 알아요? 그럼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 이게 어디서 협박을 해? 난 우리 아들이 제일 소중해. 알겠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매몰차셨어요. 전 남편을 설득해보려 애를 썼지만 남편은 절대로 마음을 돌리지 않더라고요. 사실 여자가 있다고도 생각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들추지 않았던 것은 그나마 아이의 아빠로서 최대한 믿고 싶었고 이거마저 들추게 되면 저도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결국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어차피 가진 재산도 없던 남편이라 위자료와 양육비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저에게 줘야 하는 양육비가 있었지만 솔직히 매달 들어오진 않았어요. 남편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돈으로 닥달하진 않았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을 하고 난 뒤에도 아이를 꼭 면접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냥 저 말고 아이한테만은 최선을 다하는 아빠로서 기억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저 역시 아빠 없이 자란 세월이 있던지라 저에게 맞지 않은 남편이었더라도 아이한테는 멋진 아빠로 기억되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에게만큼은 제발 결핍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것마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나 이혼해 주는 거 승호 때문이야. 그러니까 면접일 날 승호 꼭 만나야 하고 승호한테 절대 아픔 주지 마. 우리가 헤어졌더라도 당신이 승호 아빠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나 말고 승호한테 아픔 주는 날은 나 정말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그래서 이혼하는 거니까. 알겠다니까. 하여튼 이혼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볼 일 없이 살자고. 승우한텐 내가 알아듣게 잘 얘기할 테니까. 면접 꼭 지켜. 승우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당신 여자 있는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정말 승우 하나 보고 들추지 않은 거야. 아이 아빠로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승우한텐 좋은 아빠로 남으란 말이야. 알겠어? 정말 가만 안 둬. 참나, 애한테 내가 좋은 아빠가 되겠냐? 너도 참 생각이란 걸 해라. 어쨌든 알겠으니까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연락 말고. 다시 한번 말해. 우리 아들 가슴 아프게 하는 꼴 나 절대 못 봐. 애한테 얘기 잘할 테니까 꼬박꼬박 면접 때 만나. 알겠어? 그렇게 남남이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최소한의 면접일조차 지키지 않았고 그 길로 연락이 끊겼죠. 전 아들이 최대한 상처받지 않게 얘기를 잘해주었지만 이미 초등학생인 아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아마 눈치가 빠삭했으니 알았을 거예요. 엄마, 아빠는 왜 안 오는 거야? 엄마가 아빠 한 달에 한 번은 꼭 온다고 했잖아. 이제 안 오는 거야? 그때가 마지막이었어? 아니야. 아빠가 요새 바쁘시대. 그리고 우리 승우는 엄마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했잖아. 혹시 아빠가 많이 보고 싶어? 아니, 난 아빠 필요 없어. 어차피 나랑 놀아주지도 않는데 뭐. 엄마만 있으면 돼. 그냥 온다는데 안 오니까 물어보는 거야. 아들에게만큼은 좋은 아빠의 모습으로 끝까지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고 싶었는데 남편은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가장 마음이 아팠죠. 이놈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밤새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연락해봐도 시어머니조차 손자를 보려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전 그렇게 그냥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징징거릴 시간에 제 일을 해나가야 했으니까요. 이악 물고 일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만은 한부모 가정이라고 손가락받지 않게끔 하면서 정말 멋진 남자로 키워내고 싶었죠. 그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 부동산을 시작했어요. 내가 좋았던 것인지 부동산을 열자마자 잘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것저것 공부도 하다 보니 경매에도 관심이 생겨 경매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잘 되기 시작했어요. 아들한테 멋진 엄마이고 싶어서 한 일들이 어쩌다 보니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죠. 다행히 아들도 참 착하게 자라주었어요. 사장님, 이번에도 계약들이 몇 건 있어서 좋네요. 사장님 특유의 사업 수완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에이, 아니야. 실장님이 옆에서 잘 도와줘서 그렇죠. 나야말로 너무 고마워요. 내가 이번에 거하게 한턱 쏠게. 정말 존경해요, 사장님.
사장님처럼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어쩜 그렇게 짚는 것마다 금액이 척척 올라요? 신기해 하여튼. 그렇게 전 승승장구를 해나갔어요. 아이를 위해 달려온 결과가 저에게도 참 많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아이 또한 제가 이렇게 열심인 걸 알았는지 공부도 알아서 해내고 걱정 하나 시키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늘 많은 걸 해줘도 부모는 한없이 못해준 것만 생각나듯이 그래도 아이에게 아빠의 부재를 주었던 것이 늘 마음 한편이 안 좋았어요. 항상 죄책감이 따랐거든요. 엄마, 나 오늘도 전교 1등 했어. 이제 수능만 잘 보면 대학은 문제 없겠어. 그러니까 엄마도 걱정 한시름 나. 아이고, 진짜? 엄마야 그러면 소원이 없지. 공부도 공부지만 그냥 너 행복한 거 그거 하나면 돼. 어쩜 이리 잘 자랐니? 엄마가 나 잘 키워줬으니까 잘 자랐지. 내가 엄마 판박이잖아. 안 그래? 더 열심히 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걱정 마. 그리고 거의 남편을 잊고 살았어요. 아들과 단둘이 살게 되니 미안한 것도 많았지만 아들은 단 한 번도 엇나가지 않았죠. 오히려 철이 일찍 든 것 같아서 더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 생일이 되었어요. 수능도 끝났고 대학에 입학하기도 했고 생일도 되었으니 맛있는 것을 사주려고 아들과 함께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북경 오리집에 식사를 하러 갔었어요. 그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그 말이 딱이더라고요. 어쩜 저리 뻔뻔하던지 그 북경 오리집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을 마주하고 한 여자와 결혼기념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결혼기념일 축하해. 에휴, 벌써 12주년이다. 그치? 앞으로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잘 지내보자. 고마워. 12년 동안 내 옆에 딱 붙어 있어줘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내가 정말 잘할게. 자기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지, 안 그래? 자기 없었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위치야. 고마워 정말. 저 자식 내팽개치고 이혼 도장 내밀더니 전 남편은 후처와 함께 12주년 결혼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소식 한 번 없던 사람이었는데 설마 이 모습을 보고 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싶어 얼른 발길을 돌리려는데 아들이 희미하게 아빠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12년 동안 보지 않았던 모습이지만 아들은 기억하고 있었죠. 저 인간이 아빠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아니, 아빠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여기를... 그리고 이 아줌마는 누구고? 그럼 그동안 우리 근처에 있었다는 거네요? 아니, 네가 어떻게... 너 승원이? 아니, 당신이 여길... 일단 좀 나중에 나가서 얘기하자.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거든. 사색이 되어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던 아들. 그리고 전 남편은 저희를 보더니 민망하고 못 볼 꼴을 본 것처럼 서둘러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후처대는 양반이 입을 열었죠. 그 말도 놀라웠습니다. 알고 보니 여태껏 초혼 행세를 했더라고요. 후처는 눈치가 빨랐는지 저희의 모습을 보더니 남편을 째려보며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참 어이없어 보였죠. 아빠라니? 아니, 자기 재혼이야?
초혼 아니었어? 그래서 동사무소 못 가게 한 거였어? 아, 아니, 자기 말 좀 해봐. 아니, 그게 내가 집에서 설명할게. 얼마 안 살았어. 거의 초혼이나 다름없어. 그리고 네가 내 진정한 사랑이야. 그래도 이건 말이 다르지. 초혼이라며. 그리고 이 아들은 뭐야? 이렇게 장성한 아들이 있는 게 말이나 되냐고. 어머, 몰랐나 봐요? 케이크에 꽂힌 숫자 보니 12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남편이 초혼인지 재혼인지도 몰랐다니 우습네요. 딱 이혼한 지 12년 됐어요. 아니 12년 전 저에게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들은 8살이었고요. 그 이유가 여기 있었네. 이 여자 때문에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이혼을 하자고 한 거구나? 빨리 결혼해야 해서? 그럼 잘 좀 속이지 그랬니? 허술하게 아직도 여기 근처에 머무르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래놓고 양육비도 안 주고 여태까지 잠수를 탔어? 참나. 양육비요? 아니, 자기 말 좀 해봐. 지금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데? 당신 입으로 말해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난 애가 있는 줄도 몰랐어. 아주 잠깐 스쳐간 여자라니까. 난 자기밖에 없어. 뭐라고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 앞에 두고 당신이 지금 짓거린 소리가 뭐냐고? 비겁한 인간. 이런 인간이 아빠라니. 아들의 처음 보는 화가 난 모습. 아들은 오히려 저를 신경 쓰기 시작했죠. 혹여나 제가 상처받을까 해서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화가 나더라고요. 애가 있는지도 몰랐다니. 전 그동안에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샘솟았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죠. 아들도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엄마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 전 바로 남편에게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죠. 보아하니 때깔이 참 좋더라고요. 이혼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외도 때문에 이혼한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 피해 소송과 함께 상간녀 소송도 함께 걸었죠. 하지만 상간녀는 절대 결혼한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만큼 사실을 입증하기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자 남편의 후처가 정말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저와 결혼이 유지되고 있던 시절 본인들이 만나온 사진들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고맙더라고요. 전 남편의 아내도 배신을 당한 거라 정말 화를 참지 못하더라고요. 여기 그동안 만나왔던 사진들이에요. 저 역시 유부남인 걸 몰랐고 12년 동안 제 인생이 기만당했다고 생각해요. 혹시 소송할 때 필요하시면 제가 입증도 해드릴게요. 저 역시 이혼 소송할 거고 저 만나서 사업도 시작해서 재산도 꽤 있어요. 고맙네요.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전 괜찮은데 아들이 받을 충격에 비하면 용서가 되진 않아요. 아들 앞에서 끝까지 아들 있는 줄 몰랐다고 잡아대는 남자를 봐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오해한 건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쪽도 황당하셨을 텐데. 전 참고로 유부남이었으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기가 막혀 정말. 같은 여자로서 저 여자도 안쓰럽더라고요. 총각 행세에 속아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맡겼으니까요. 그렇게 저희의 각각 소송이 진행되었어요. 다행히 법원은 저의 편을 들어주었죠.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밀린 양육비와 함께 위자료를 주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야겠다는 마음뿐이 없었죠. 남편이 법정에서 저에게 이러더군요. 어차피 이제 잘 사는 것 같은데 꼭 이래야겠냐? 남의 가정까지 파탄 내면서 너만 안 나타났어도 우리 잘 살았어, 알아? 어차피 애도 아빠 좀 모르고 자랐으면 나 찾을 나이는 지났잖아. 유난을 떨어댄다 진짜. 너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야? 그때 보니까 애도 싹수 없이 버릇없게 키웠더니만 오랜만에 아비를 봤으면 납작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참나. 뭐? 말이라고 막 하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네가 과연 잘 살 수 있는지. 건선징악이란 말이 왜 있는데? 두고 봐. 전 그렇게 법원을 빠져나왔죠. 후처에게 듣기론 후처도 이혼 소송을 했고 위자료를 받아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는 뒤도 돌아보지 않겠다고 했죠. 잘 살고 있는 가정을 깨트렸나 싶다가도 저 여자도 피해자니 당연히 알아야겠다고는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지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후처는 더 위자료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도 분하다고 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전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도 잃었지만 한 가지 더 잃은 것이 있었죠. 알고 보니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알게 된 사장님과의 회사에 거래를 도맡아서 하고 있는 식자재 회사 같은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세상이 좁던지 저의 소송으로 인해 이 사장님은 저의 이야기를 모두 알게 되셨고 소송하는 상대가 본인 회사의 식료품을 대고 있는 사람이란 것도 알게 되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었어? 아, 세상 좁다. 여기 나 때문에 먹고 살잖아. 근데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지낼 수가 있지? 어머, 그래요? 그러게요. 세상 진짜 좁네요. 어떻게 또 그렇게 연이 닿을 줄이야.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재산을 좀 모아놨다고 그때 후처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업으로 잘 되었나 봐요. 건선징악이어야 하는데. 참 그럼에도 잘 살고 있으니.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본 사이야? 기다려. 내가 아주 통쾌하게 해줄게. 내 여동생 같은 사람인데 기다려.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사장님은 남편과의 거래를 끊어버렸어요. 한순간에 큰 거래업체를 잃은 남편네 회사는 기울게 될 수밖에 없었죠. 정말 이거야말로 건선징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자 전 남편은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부동산 하는구나. 김 사장님한텐 얘기 들었는데 미안했다. 김 사장님한테 잘 좀 얘기해주면 안 될까? 어? 이제 와서? 너 살자고 다 내팽개치고 갈 땐 언제고? 왜? 사업이 망하니까 정신이 좀 드나 봐. 너한텐 가족은 안중에도 없지? 지금이나 그때나. 아니, 그렇게 못해. 너도 벌 받아야지. 우리 아들 평생 아빠 없이 크게 한 죄, 다른 여자 기만한 죄, 나 배신한 죄, 그거에 비하면 이건 껌 아니야? 한번 또 혼자 일어나봐. 너 그거 잘하잖아. 그때도 개털이었는데 이 정도로 회사 키운 거니까 다시 잘하겠지, 안 그래? 다신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벌 받을 만큼 받고 반성하며 살아. 이 구질구질한 인간아. 사업 자금도 지금 안 사람이 다 대준 거야.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랬겠냐? 그땐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내 사업은 하고 싶은데 돈은 없지. 현실은 매일 똑같지. 그래서 그랬던 거야. 성공하고 싶은 야망 몰라서 그래? 하여튼 제발, 그래도 법은 지키며 살았어야지. 이 양심 없는 놈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그게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해. 찾아오지 마. 남편은 울부짖었죠. 이제서야 모든 것이 후회가 되는 듯 했어요. 우연히 북경오리 집에서 만난 남편에게 12년 만에 복수를 하게 되었죠. 아들은 그때 이후로 아빠 얘기는 꺼내지 않지만 이젠 아빠라는 단어만 들어도 치를 떨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의 눈으로 최악인 모습까지 봤으니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도 않겠죠. 그리고 아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잘 키웠던지. 엄마, 고마워. 그동안 나 키워줘서. 이제 성인이 되니까 내가 엄마 보살펴 줄게. 그동안 혼자 몸으로 진짜 힘들었지? 어이구, 우리 아들 다 컸네. 철도 들고.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엄마한텐 너뿐이야. 그거면 돼. 이제 여한이 없어. 힘들고 거친 인생이었지만 아들 하나를 보고 달려올 수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정말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철없던 나이에 제 고집대로 시작한 결혼이 이제서야 끝난 기분도 들었고요. 그래도 후회하진 않아요. 덕분에 세상도 배우고 이렇게 귀한 아들도 얻었으니까요. 성공과 실패로 인생을 나눌 순 없겠지만 아들 하나로 인해 제 인생은 성공한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지금처럼 좋은 생각만 하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긍정의 힘 놓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이 글을 읽은 모든 분들에게 행복이 돌아가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사람을 잘못 봐서 뒤통수를 맞아 상처받고 힘들어했던 옛 시절을 뒤로하고 벌써 40 후반이 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금은 여성회관에서 사람들에게 화분갈이와 이런저런 식물을 키우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참 이게 뭐라고 소소한 돈벌이지만 활력이 돌면서 세상사 행복해지는 것이 요즘은 딱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살고 있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행복하기만 했던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 인생 역전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을 도와 일손도 도와주고 제 할 일도 하며 열심히 사는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가족만 도와주다가 늙어 죽겠다며 엄마는 선자리를 물어오셨고 그렇게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엄마도 지인을 통해 알게 됐던 터라 그저 착실하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애 나이도 있고 너도 나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니? 내 말 이해가지? 네, 엄마도 제 나이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도 결혼을 빨리 하고 싶기도 하고 대수 씨도 너무 좋은 사람이니 좋아요. 그래, 너 우리 대수 같은 신랑 만난 거 정말 복 받은 거야. 내 아들이지만 일 착실히 잘하지, 잘생겼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있니? 그리고 너랑 대수 둘 다 형제도 없으니까 얼마나 서로 의지하니 좋겠어? 나도 이 결혼 적극 찬성이니까 잘 살아보도록 하자. 사실 저 역시 선을 봐서 결혼을 하는 거였지만 지금 남편이 꽤나 마음에 들었어요. 주변에 보기 드문 미남에 본인 일까지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 참 최고의 신랑이라고 여겼거든요. 부모님의 금술이 너무 좋았던 터라
딱 그런 남편을 만나 결혼 생활을 꾸리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제가 생각했던 시댁과는 정말 확연히 다른 시댁살이었고 시어머님과 남편은 가부장적인 사람들 그 자체였어요. 너무 적응되지 않는 삶으로 가버리게 되었고 남편은 밖에서와 집에서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저를 혼란에 빠지게 하기도 하였답니다. 힘든 결혼 생활이었어요. 황마? 하라면 할 것이지. 뭘 물어봐? 너네 부모가 그리 가르치대? 너네 농사 짓는 거 그 땅 니네 것도 아니었다며?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야. 내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알아봤어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건데. 괜히 땅만 보고 에휴 짜증나. 당신이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설마 우리 엄마가 농사 짓고 있는 땅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실망이네. 실망은 우리가 더 실망했다. 그 옆엔 내가 너 외동딸에 노다지 땅에다가 농작물 심어서 판매한다고 하니 그 땅이 네 거 될 줄 알았지. 근데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짓는다는 말은 왜 안 했냐? 아들 하나 있는 거 떡 벌어지는 집에 장가 보내고 싶었는데 다 글러먹었잖아. 너처럼 고졸 며느리를 우리가 좋다고 할 줄 알았던 거니? 참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네. 저 역시 어이가 없네요. 제 뒷배경을 생각해서 결혼을 시켰다니. 어머님이나 이나 진짜 끼리끼리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주변에 돈을 휘감고 와도 결혼을 시킬까 말까인데 겨우 땅 빌려 농사나 짓는 집 딸년이 웬 말이야.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겨우 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허락한 거라니.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제가 결혼을 하면서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한순간의 감정으로 헤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답니다. 전 이왕에 제가 선택한 결혼이기도 하니 남편을 잘 설득해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보고 싶었어요. 사실 선을 보고 결혼했지만 남편과 정도 들었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없는 형편이었지만 서로 각자 벌어 사는 거니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호르몬이까지 제가 열심히 부양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저였는데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 정말 마음이 아파서 늘 우울했답니다. 나 출장 가니까 짐 다 싸놓고. 황마? 엄마 잘 부양하고 있어라. 삼시세끼 반찬 다른 거 올려야 하는 거 알지? 네가 속이고 나 같은 남자를 건졌으니 넌 우리 집에 평생 충성을 다해야 할 거야. 알겠냐? 내가 어쩌다 이런 화상을.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화상이라니. 당신은 오로지 우리 집 돈만 보고 나랑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지. 내가 말 안 했나? 나 그때 당시에 만나던 여자도 있었어. 엄마가 반대해서 결혼도 못했지만 근데 너랑 애 만나려고 그 여자 포기했나 싶은 게 진짜 어이도 없고 내 발등 내가 찍은 거지. 괜히 그랬겠어? 그러니까 넌 평생 잘해야 해. 사람이 염치도 없고 뻔뻔하기라도 하면 연기라도 잘하던가. 어쩜 집이랑 밖에서가 이렇게 다른지 토 쏠리네요. 뭐? 나도 속은 게 얼마나 분한지 넌 모를 거야. 내 신경 긁지 마. 우리 서로 피차 열받게 하지 말자. 아직 회사에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면 다들 놀랄까봐 참는 거니까 뚜껑 열리게 하지 마라. 돈으로 영혼까지 팔 심산이네요. 어떻게 그놈의 돈. 그러면 결혼 전에 좀 잘 알아보고 결혼하지 그랬어. 마음의 상처를 참 많이도 받았답니다. 그럼에도 밖에서는 얼마나 잘하는 남편인 척 연기를 하던지 제 주변 지인들은 저에게 시집을 잘 갔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밖에서 저에게 하던 모습들도 남편의 모습 중 일부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전 겉만 차갑지 속은 안 그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아유, 우리 마누라 오늘 너무 얇게 입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코트 가져왔어. 이거 입고 퇴근하면 되겠다. 어머, 대리님 신랑분은 어쩜 저리 다정하세요? 완전 결혼 장려 커플이라니까. 솔로 부러워서 어디 살겠나요? 에이, 이 정도는 기분이죠. 제가 계속되는 출장 때문에 이 사람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옆에서 잘 달래주셔요. 어머, 스위트하시기도 하셔라. 역시 대리님 사람 보는 안목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세상 제일 부러운 게 대리님이에요. 제가 이 사람한테 한참 모자라죠. 귀한 외동딸 데리고 와서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이 이렇게라도 잘해야 하는걸요. 와, 진짜 대리님 복 받았다. 저 진짜 이런 남자면 당장 결혼할 거라고요. 제가 왜 비혼이겠어요? 이런 남자가 없는 걸. 가끔 남들 앞에서 너무 심하게 이미지 관리를 할 때는 정말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만이라도 챙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느낄 정도로 남편은 다정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해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많이 느끼네요. 하지만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해도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막대하는 꼴을 못 보겠더라고요. 아니, 장모님도 진짜 어이없잖아. 사이가 갔으면 버선발로 마중해야지. 그리고 반찬 꼬락서니가 이게 뭐냐? 겨우 치암탉이라니. 솔직히 한우에 연포탕에 그런 거 올려도 모자랄 판 아니야? 너네 엄마는 센스가 없어. 딸을 생각하는 게 맞나 싶고 딸 하나 잘 살게 하려면 뭐라도 줘야 할 거 아니야? 종잣돈이라도. 뭐 진짜 없다고 하냐? 내가 물어볼까? 뭐? 그냥 좀 먹어. 여기가 당신 집도 아니고 어머님 밥보다 훨씬 상다리가 부러지겠구만. 왜 그래? 조용히 먹고 가자. 그리고 돈 얘기라면 그만해.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진짜 말종 같은 행동 그만해. 장모님, 여기 좀 앉아보세요. 솔직히 사이엔 저 무시하죠? 제가 뭐 해온 거 없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뭐예요? 아니, 이거 왜 이러나? 술 먹었으면 곱게 마시고 그만 주정 부려. 여기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데 이렇게 행패를 부려? 아니, 솔직히 어머님네 땅도 아니면서 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나 진짜 어이없어서. 남들은 저 부잣집 사이된 줄 아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어요. 무슨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딸 하나 있는 거 두 다리 뻗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어머님이 뭐라도 내놔야 할 거 아니에요? 하물며 이 집이라도 팔던가. 당신 그 입 못 다물어? 술을 처마셨으면 곱게 처마셔. 어디서 행패야?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돈돈 타령을 하니?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땅이 왜 본인 게 아니냐며 술을 마시며 주정을 떨어댔고 제 얼굴이 화끈거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날 남편과 대판한 뒤 친정엄마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다 이해한다고 절 오히려 진정시켜 주었고 저 역시 그러려니 하였지만 엄마에게까지 저렇게 막대먹게 구는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콩깍지가 확 벗겨지면서 있는 정 없는 정 다 털리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까지 저를 막대하는 모습에 더욱더 화가 났어요. 내 아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네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서 너야 기분 나쁘지만 솔직히 사돈도 웃기지 않니? 딸 하나 시집 보내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해줘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게 혼수만 해주는 게 말이 되냔 거야. 딸도 너 하나라며? 그러는 어머님은요? 아들 하나 가졌으면서 그렇게 따지면 집 하나는 해주셔야죠. 그래야 뭘 요구하셔도 되지 않나요? 너 지금 우리 아들이 집 하나 못 해줬다고 이러는 거냐? 네가 집 받을 위인이나 돼? 어쩜 그리 말을 해? 그럼 대수 씨는 저희 집에서 많은 걸 받을 주제나 되고요? 끼리끼리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그렇게 막대하지 마세요. 어이구, 너 언제까지 대수 옆에 있나 보자. 우리 대수는 너같이 구질구질한 애랑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애야. 내가 그리 키웠다. 사내라면 더 높은 데를 보고 집이 가난하니 상대방의 집안을 보라고. 근데 어떻게 이런 애가 우리 집에 와? 제가 아깝죠. 대수 씨에 비하면 어머님도 사람 보는 눈이 너무 부족하셔서 큰일이네요. 그저 아들 무새도 아니고. 참고 살지를 않기로 하니 속은 후련했어요. 제가 이렇게 시어머니에게까지 바락바락 대들자 남편은 돈도 없는 데다가 성격까지 파탄자라며 이혼을 하자고 날뛰었고 저 역시 지칠 대로 지쳤던 터라 남편에게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하였어요. 더 이상 그 꼴을 보는 게 많이 지치기도 하고 얼굴을 보는 것도 힘들 정도였거든요. 이대로 갈라서는 게 맞겠다 싶은 심정이었고 까짓것 이혼하고 혼자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저 역시 마음을 비우게 되었어요. 이것도 인생 공부일까 싶더라고요. 그래, 이혼하자. 나도 더 이상의 감정 소모는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해봐야 좋을 것도 없고 그냥 끝내는 게 맞는 거야. 여기 이혼 신고서에 도장만 찍어. 그럼 깨끗하니까 각자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으니까 그냥 갈라서자고. 후회하지 마. 나 이혼하는 거 절대 돌이키지 않을 거니까. 당신이 아무리 빌어도 그땐 재결합 없어. 그러니까 잘 지내라고. 꿈도 크다. 재결합? 나같이 외모면 외모, 성품이면 성품이 올곧은 내가 너랑 이혼한다고 후회를 해? 하, 웃음이 다 난다. 소송이니 뭐니 그냥 깔끔히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찰나에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게 되었고 서류를 보는데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자고 하던 남편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갑자기 이혼을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한순간에 태세를 전환하는 남편을 보니 어이도 없으면서 이런 모습이 처음이라 어안이 벙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생각 좀 해봤는데 뭐 나도 너한테 막말한 게 있고 너도 우리 엄마한테 대들고 했으니 피차 일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자. 무슨 이혼이야, 이 나이에. 나도 앞으로 잘할 테니까 너도 마음 풀고 다시 시작하자고. 장모님한텐 죄송해. 네가 이혼하자면 이혼하고 이혼하지 말자고 하면 난 말아야 되는 거니? 아니, 난 마음 떴어. 이미 도장도 찍었고 끝내. 미안하다니까. 내가 철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잊고 살자. 너도 한 번쯤은 너그러워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더 이상 너한테 심하게 얘기 안 할게. 반성 많이 했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하잖아. 장모님한테도 내가 그날 너무 취해서 그랬다고 얘기할 테니까 당신도 마음 풀어. 우리가 어떻게 헤어지냐? 그래도 정이 있지. 정은 무슨? 나한테 남은 정이 있기나 하고? 난 당신을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어떤 게 진짜 얼굴인지, 도대체 뭔지. 다시 시작하자는 남편이었어요.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고,
그렇게 남편과 다시 시작하는 듯해 보였죠. 하지만 곧이어 남편이 왜 이혼을 하기 싫다고 한 것인지 밝혀졌는데 그 사실을 듣자마자 더더욱 남편과 헤어져야겠다고 느끼게 되었답니다. 오로지 절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만 데리고 살고 싶어하는 얘기였거든요. 그 사실을 남편에게 득달같이 따지게 되었어요. 엄마가 농사 짓는 땅, 엄마 땅 아니라고 길길이 날뛰더니 갑자기 우리 집 다른 땅들이랑 재산 보더니 눈이 돌았나 봐?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이혼을 하지 말자고 하고 너 내가 바본 줄 알지? 나 너 같은 인간이랑 절대 못 살아. 알겠니? 이유야 어찌됐든 너한테 잘한대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 왈가왈부야? 이제 너한텐 막말 안 하고 잘 살면 그만 아니야? 당신이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자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게 같을 수가 있어? 날 아주 머저리 취급하는구나, 네가? 잘 생각해. 이제 우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 많은 재산 네가 물려받을 거고 넌 외동딸이고 난 그 남편이고 뭐가 문제야? 다 내가 원하는 바인데 이제 너한테 막대할 이유도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그만 싸우고 그냥 잘 살자고. 그래, 그만 좀 해라. 아니, 이제야 우리가 바라던 며느리가 된 것 같구만. 뭘 그렇게 못 산다고 그러니? 그리고 그런 땅들이 있었으면 말을 해줘야지. 거긴 재개발도 된다고 지금 난리법석한 땅 아니냐? 우리가 널 진짜 심하게 오해했어. 어머님도 진짜 웃기네요. 이 인간이 왜 그러나 싶었는데 어머님이랑 진짜 똑같고 이젠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지경이에요. 당당하게 말하는 남편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절대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하필이면 그 상황에 한 통의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제 심장이 내려앉는 전화통화였고, 그 소식은 저희 엄마가 일을 하다 사고로 논두렁에 빠져 몸을 크게 다쳐 응급수술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전화통화였어요. 울며불며 응급실에 달려갔는데 의사는 이런 말을 하면서 제 마음을 정말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었답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었어요. 일단 머리 쪽에 피가 많이 고여 있고 환자가 의식이 전혀 없어요.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동의만 해주세요. 보통 이럴 때 머리부터 부딪히게 되니 케이스가 너무 안 좋으셨어요. 한시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얼른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제 옆엔 아무도 없었어요. 금실 좋은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 하나만 바라보고 키웠던지라 저랑 엄마 둘뿐이었거든요. 이 순간에 그래도 가족이라고 의지할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답니다. 남편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잘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갑작스레 태도가 돌변했어요. 사실 남편이 재결합을 하자고 하고 그게 다 돈 때문인 걸 알았을 때 모든 걸 끝내기로 했지만 막상 제가 이런 일이 닥치게 되니 사실 손을 내밀 사람은 남편밖에 없는 심정이었어요. 뭐 어쩌라고. 딱 봐도 얘기 들어보니까 가망 없다던데? 아 맞다. 네 통장에 있는 그 돈 내가 뽑아서 좀 쓴다. 너 통장 두고 갔더라. 엄마랑 나 이번 주에 파리 여행 가.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나도 마음의 정리를 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조금 돈을 보탠다고 생각해. 야, 그렇게 울고 있으면 뭐하냐? 산 사람은 즐겨야지.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그래? 그래. 럭셔리 패키지로 그럼 보내줘야겠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보태줄게. 그 돈 다 빼서 즐기고 와. 이제야 말이 통한다. 그래, 돈 아끼지 마라. 내가 알아보니까 네 뒷재산 어마어마하더구먼. 이제 우리 평화롭게 살자.
엄마도 이제야 네가 며느리답다며 아주 옆에서 난리다 난리. 그리고 장모님이 오히려 돌아가셔야 그 돈이 네 돈 되는 거니 너도 잘 생각해. 그렇게 슬퍼만 말고 긍정적 사고회로 좀 돌려보라고. 이제 우린 한 몸이나 다름없으니 굿럭이다. 친정엄마 사고로 응급수술 하시는데 시댁 파리 여행 간다고 돈 보태란 남편이었고 전 그 길로 이악 물며 복수를 다짐했어요. 저 혼자 엄마의 중환자실에서 어떻게든 제발 깨어나라고 외치고 있는 그 순간에 남편은 여행 준비를 하였고 인고의 시간을 버티는 동안 남편의 파리 여행 날짜가 다가왔답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한 시댁 가족은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한 얘기를 듣고 개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그건 바로 남편과 일전에 이혼을 하기로 했을 때 사실 남편 몰래 제가 이혼소장을 접수했었거든요. 이미 합의 이혼서였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을 했던 거예요. 남편은 제가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을 알고 개거품을 문 거예요. 어머, 대리님 남편분? 아니, 마음은 괜찮으세요? 저도 대리님한테 이혼했다는 소식 듣고 너무 놀랬는데. 이혼이라뇨? 저희가 사소한 오해는 있었지만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 오해가 있으신가 봐요. 이혼 안 했답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어머님 안 좋으셔서 대리님 휴가 내셨잖아요. 어제 통화로 그러시던데. 뭐 아니라면 어쩔 수 없죠. 네? 어제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저희가 뭐 다툰 건 맞지만 확실해요? 이 사람이랑 전화 통화한 거 맞나요? 직원의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파리 여행을 가려다 말고 저에게 전화로 난리가 났고 전 사실대로 말해주었어요. 남이라고 해도 이렇게는 못하겠다 싶었기 때문에 정말 인간 같지가 않아서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제 법원에서 출두 연락 올 거야. 그때 출석해. 너란 인간이랑 절대 못 사니까 그런 줄 알고. 지금 깨끗하게 이혼해주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지만 깨끗하게 이혼하지 않을 때는 당신 소송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이혼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야, 내가 바꿔받았는데 너 어떻게 말도 없이 네 맘대로 이혼소장을 접수해? 너희 잘 살기로 했으면서 왜 그러냐고. 장모가 오늘 내일 한다는 와중에 파리 여행 간다는 정신병자랑 살 수 있겠어요?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 아세요. 아니, 너 이성적으로 생각해. 그 재산 네 엄마 죽으면 누구 거겠냐고. 우리가 네 가족으로서 이런 말도 못해? 너 그렇게 가식 떨고 살지 말아라. 어차피 엄마나 자식이나 남이나 마찬가지야. 성도 틀린데 뭘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야?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 골로 갈 때 어머님 아들이 장례식 안 가도 되겠네요? 어차피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남편이 어머님 버리고 새 출발하자고 하면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럼 전해 주실래요? 엄마랑 자식이랑 남인데 저희가 어머니를 왜 부양해야 하나요? 너 어떻게 말을? 친정이랑 시댁이랑 같아? 돈 좀 있다고 좀 봐주려고 했더니 말을 해도 꼭 못되게 해야 하니? 됐고요. 그 입 다무시고 이혼에 협조 안 하면 소송으로 갈 테니까 준비나 하라고 전해주세요. 아줌마. 아셨어요? 전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화가 끊기자마자 엄마의 의식이 돌아왔고 정말 기적 같게도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어 갔답니다. 안심을 하고 나니 제가 이렇게 정확히 뭘 해야겠다고 판단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법원 출두 연락과 함께 법원으로 갔지만 남편은 불응하였고 결국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남편은 외동딸인 제가 넘겨받을 재산에 대해 몹시 관심이 많았고
제 재산을 안 이상 절대적으로 이혼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장모님이 생사를 오가는 와중에 파리 여행을 계획한 점, 결혼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정적이지 않은 점을 증거 삼아 소송이 진행되었어요. 사실 정상적인 부부라면 장모님이 저렇게 생사를 넘나들 때 같이 힘이 되어줘야 하는데 저런 식으로 여행을 계획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던 거였죠. 재산 숨기고 음흉하게 나랑 살았던 거 진짜 어이없는데 그 와중에 이혼까지 하시겠다? 누굴 바보로 하나? 절대 못하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혼할 거니까 걱정 마. 그리고 내 돈 그렇게 마음대로 빼간 것도 다시 토해내야 될 거야. 우리 좀 솔직해지자. 솔직히 너도 그냥 네 엄마 돈 꿀꺽하고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우리 터놓고 말하자. 그건 너 같은 말종들만 하는 생각이고. 진짜 너는 사이코패스야. 달리 사이코패스들이 있니? 너 같은 놈이 그런 거지. 소송은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저희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해서 여행을 가려 한 것, 그리고 이혼의 유책 배우자라는 점을 토대로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답니다. 그렇게 부잣집에 장가가고 싶어하는 남편의 모든 계획이 무산되는 순간이었죠. 사실 전 집에 땅과 밭이 여러 개가 있어도 단 한 번도 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굳이 제 재산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행히도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흰 손쉽게 헤어지게 되었고 저희 엄마는 생사를 오간 뒤였기 때문에 많이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다신 억척스럽게 살아가신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혼하길 잘했어. 엄마가 괜히 결혼을 부추겨가지고 이제 네 인생 행복하게 즐기며 살아. 그런 인간 옆에 두지 말고. 아니야. 그래도 인생 공부 많이 했고 나도 좋아서 한 결혼인 걸 뭐. 후회는 안 해요. 엄마도 이렇게 건강하고 나도 이제 새 출발하면 되는데 걱정이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른 거 다 잊고 우리만 위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봐요. 고맙다. 그리고 우리 딸 앞으로 네가 보라든 언제나 옆에서 응원해 줄게. 엄마가 이렇게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딸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을 볼 수도 있고 이 기회를 헛되이 쓰지 않고 우리 딸 앞길에 엄마가 뭐든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동네가 작은 동네라서 그런지 남편과 저의 이혼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돈 많은 집 여자를 잘못 건드렸다가 이혼당한 남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돈 때문에 결혼을 했다는 것도 소문이 나서 그런지 평판이 아주 더러워졌어요. 사실 제가 소문내고 싶은 것을 꾹 참았는데 저를 중매해줬던 엄마의 지인이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 미안하다며 남편네 집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묵사발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찌나 사과를 하시던지 결혼은 제가 선택한 거기에 원망은 하지 않았고 저 역시 정말 큰 공부를 했던 것 같아 아주머니에게 괜찮다고 여러 번 말을 하였어요. 그럼에도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대수 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인간이 그러면 못 써. 여기가 은근히 좁은 거 몰랐어?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다 소문나서 나도 대수 엄마랑 상종을 못 하겠네.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앞으로 우리 각자 인생 살자고. 어떻게 사람이 그래? 우리가 뭐? 우리야말로 억울해. 돈 없는 척 살쾡이처럼 우리 집에서 죽치고 있다가 우리가 돈 있는 거 알아내니까 이혼하는 것 좀 봐. 그게 살쾡이가 아니고 뭐야? 억울한 건 우리가 더 억울하다고. 뭘 알려면 제대로 좀 알고나 나불 때. 그 집 며느리 엄마 중매 만회할 때 여행 가고 그랬다며. 사람이 그게 할 짓이야? 소름 돋네. 정신 못 차리고. 솔직히 대수도 그렇고 대수 엄마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진짜 펄 받는 거야. 나 같으면 미안해서 납작 엎드릴 것 같구만.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은 끝끝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본인이 모은 돈으로 저에게 위자료까지 주고 나서야 저와 끝을 냈답니다.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많은 여자를 노리고 계속해서 소개팅을 하거나 선을 봤다고 했으나 별 볼 일 없는 남편에게 재갈을 오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나마 듣기론 얼굴이 반반한 거 하나 믿고 유부녀를 꼬셔 돈을 감아치다 걸렸다고 했고 그 남편한테 호되게 당하며 결국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답니다.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시어머니는 아들이 그렇게 도망 다님에도 혼자서 그 동네에서 떳떳이 아들 자랑만 하고 다녔고 상종해주는 주변인들은 없었어요. 그저 말년에 아들이 언제나 올까 하며 집에서 평생 아들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아주 잘난 여자 만나가지고 인생 폈잖아. 그 전 며느리보다 훨씬 낫고 얼마나 돈이 많은지 나보고 이거 사줄까 저거 사줄까 난리도 아니라니까. 내 복이 늘어졌지 뭐야. 그 며느리랑 이혼하고 훨씬 잘 됐어. 아휴,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뻥도 지겹다 진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입만 열면 구라야? 입벌구가 따로 없다니까. 우리 뭘로 보고 그쪽 아들 유부녀랑 바람나가지고 그 옆에 내는 남편한테 쫓겨다닌다고 소문이 파다해. 어떻게 그렇게 구라를 쳐? 누가 그래? 누가?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쫓겨다녀? 우리 아들이야말로 얼마나 잘난 여자들이 줄을 섰는데. 대수 엄마, 그 정도면 약도 먹어야 해. 아니 이 세상 살고 있는 건 맞아? 대수 망했다고 이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구만. 혼자서 무슨 그렇게 말을 지어내는 건지 그만 좀 해. 이제 보기 안쓰러워지려고 한다. 뻥도 쳐도 정도껏 쳐야지. 우리 뭘로 보고.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아들이 잘났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다가 동네에서도 더욱더 우스운 꼴이 되었어요. 그 얘기를 듣게 되니 어찌나 우스운지 제가 뭘 보고 그 남자에게 반했을까 싶은 것이 제 자신을 질책하고 싶더라고요. 사람은 죄 짓고 못 사는 거야. 그렇게 정직하게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원래도 잘 살지 않았는데 아주 쪽박 제대로 찼더라고. 불륜에 돈 사기에 지금 도망 다니고 난리래. 너 진작에 그 남자랑 손절하길 진짜 잘했어. 그러니까 나도 들었어. 간덩이가 커도 유분수지. 조금이라도 엮인 게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 거지. 애초에 멀쩡한 척하고 살아봤자 들통나는 거지. 인성이 멀쩡하지 않은데 어떻게 멀쩡히 살아가겠니? 무섭다 정말. 엄마는 그런 말씀을 하며 저에게 꼭 행복해지라고 당부하셨고 주체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예전부터 좋아하던 식물 일을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워낙에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꾸미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참 다행으로 잘 맞았어요. 제가 화훼 장식을 시작하고 꽃집도 차리고 하니 너무 좋은 게 꽃을 선물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 밝은 미소만 보이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 참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잘 맞아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도 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재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고 살았을 때 우연히 영등포역에서 어디서 많이 본 노숙자를 보게 되었는데 그 노숙자가 전 남편이었어요. 그래도 절 알아는 보는지 재빨리 등을 돌려 뛰어가는 전 남편이었고 그럼에도 전 남편을 불렀어요. 맞지? 그 사람. 아니 어떻게 이런 꼴로. 웃긴다. 그렇게 돈돈거리더니 이제 돈 버는 것도 싫어? 남한테 기생해서 살고 싶기만 하니?
사지가 멀쩡하면 뭐라도 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뭐야? 네 엄마 아직도 그렇게 네 자랑을 하고 다닌다는데. 뭐 지금은 남인이 주제 넘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살아. 인생 그렇게 낭비하지 말란 말이야. 할 말이 없다. 창피하고. 우리 엄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관심 꺼. 그리고 넌 엄청 잘 살아 보여서 좋네. 나 간다. 전 남편을 그때 이렇게 마지막으로 봤어요. 정말 미워했고 저 역시 망하라고 빈 적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길 바랬답니다. 죄짓고 살지 말자. 그리고 남한테 상처 주지 말자가 제 인생의 모토가 된 일도 이런 일을 겪으며 저도 느끼게 된 거죠. 앞으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인생이라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겠죠? 노력은 절대 절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요즘엔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살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제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남편과 결혼 이후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히던 시모와의 갈등 문제로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터진 사건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쉬지 않고 노력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시모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시작된 건 어느 날부터인가 음식물 섭취에 불편함을 느끼고 목소리의 변화가 찾아와서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느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하는 것도 힘들어져서 지속적으로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도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처럼 좋아지기보다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검사는 얼마 뒤 저에게 충격적인 결과를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던 거죠. 의사는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하셔서 저는 며칠 뒤 입원을 바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몸에 변화가 생기게 되자 양가 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양가 집안 모두 제가 입원한 병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암이라는 사실에 많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옆에서 엄마의 말을 듣고 있던 시모가 뭔가 불편하셨는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유,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에요. 그냥 대충 절제해서 떼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라. 회복도 빠르고 재발할 가능성도 희박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데 사도는 무슨 조상 난 것처럼 눈물까지 흘리세요? 그나저나 언제 수술 받을 수 있다던? 하필 제일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 갑상선암도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거고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기라도 했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대충 하면 된다고요? 한서방이 암에 걸렸어도 그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아니라도 사돈의 며느리인데 방금 하신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심한 말을 했다고 열을 올리세요? 제 주위에도 갑상선암에 걸려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수술하고 지금은 멀쩡히 잘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별말도 안 했는데 상당히 예민하게 구네. 그래서 너는 수술 날짜가 언제로 잡힌 거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아야 아이를 돌봐줄 거 아니야. 곧 출산인데 그 전에 회복해야 애를 봐줄 수 있지 않겠어? 의사 선생한테 수술 날짜 좀 서둘러 잡아달라고 말씀 좀 드려봐라. 엄마는 지금 이 사람이 정상적인 몸으로 보이세요? 진이가 출산하면 본인이 아이를 돌보는 거지. 몸도 성취하는 환자한테 왜 애를 봐달라고 하세요? 얘는 집안일만 하는데 애 정도야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지. 진이는 회사 대표잖니.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어서 출산하고 몸만 괜찮아지면 바로 해외 출장 가는 거 모르니? 그런데 갑자기 갑상선 암이라니. 너 일부러 애 봐주기 싫어서 꾀부리는 거 아니야? 어쩜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니? 도대체 여긴 뭐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암에 걸리고 싶었겠어요? 어머님한테 위로의 한마디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암 환자인 저한테 아가씨 아이를 봐달라고 하는 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아가씨 아이를 봐줘야 하는 건데요? 어머님 며느리로 살아온 지 9년이나 지났는데 단 한 번도 저에게 따뜻한 말씀 해주신 적 없었어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한 식구로 받아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저는 어머님한테 이쁨 받을 수 없는 며느리고 저 또한 잘하려고 더 이상 노력할 필요 없으니 더 이상 찾아뵙지 않을게요.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확실하게 깨달았으니까 더는 미련 갖지 않겠습니다. 여보, 나 좀 누워 있어야 할 것 같거든. 어머님 좀 배웅해 드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그래도 생각해서 병문안 와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시애미한테 눈을 부라리고 있어? 어른한테 말대꾸하고 눈 지켜 세우라고 너희 사돈이 가르치던 암이 뭐 태수라고 감히 시애미 말에 토를 달고 대들어? 이게 다 자식년 잘못 키운 너희 애미 죄다. 암에 걸린 제가 곧 출산하게 될 신우애를 못 본단 말에 시모는 화가 많이 났는지 흥분을 하셨고 남편이 병실에서 내보내려고 하자 더욱더 난리를 치셨습니다. 저에게 달려들려고 남편을 뿌리치는 시모를 말리기 위해 저희 부모님과 시부가 막아섰는데 그 순간 자식을 잘못 키웠으면 부모가 맞아야 한다면서 갑자기 저희 엄마의 뺨에 손을 올리셨고 충격적인 광경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엄마도 시모에게 쌓인 게 많으셨는지 양손으로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시모의 상식 이하의 행동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고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한참 뒤 병원으로 돌아온 남편은 다행히 좋게 합의 볼 수 있었다며 최대한 좋게 해결 보는데 많이 힘들었는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수술대로 올랐고 다행히 수술 경과는 좋았다는 말을 듣게 됐지만 몸에 발견되지 않은 전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좀 더 상황을 보기로 했었죠. 그렇게 며칠 정도 더 입원하면서 회복 기간을 가진 뒤 퇴원을 했는데
남편의 도움을 받으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 퇴원했다며? 그럼 집에 들어가지 말고 잠깐만 우리 집에 좀 와봐라. 내가 너한테 줄 게 있거든. 전화로 설명하기보다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니? 쓸데없이 안 오겠다는 말을 꺼내는 것보다 좋게 얘기할 때 그냥 조용히 오는 게 일을 크게 벌이지 않는 방법이다. 저번에 내 성격 봐서 알잖아? 나도 태어난 너한테 물리적인 행동하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 와서 얘기하자. 지금 출발하면 1시간 안에 도착하지? 나는 오래 기다리는 거 딱 질색이니까 고집 부리지 말거라. 집에 들어가려던 찰나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시댁으로 오라는 말에 당황스러웠었죠. 솔직히 그냥 무시하고 싶었지만 병실에서 엄마와 한바탕 하신 이후 시모는 저를 대하실 때 좀 더 과격하게 변하신 것 같았어요. 무시를 한다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 거라는 경고를 하고 계셨죠. 남편도 그런 시모의 성격이 불편했는지 제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저한테 이상한 걸 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 일단 무슨 이유 때문에 제 얼굴을 보자고 하시는지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피해를 최소로 줄이고자 시댁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저를 왜 부르셨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보면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테이블 위에 물건을 올려 놓으셨어요. 상자 안에 있는 물건 좀 열어봐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면 대화가 좀 빠를 것 같다. 저번에 너 입원했을 때 나랑 했던 얘기 잊지는 않았지? 이건 베넷 저고리잖아요. 설마 어머님, 지금 이제 막 태어난 저한테 아가씨 아이를 돌봐달라는 건 아니죠? 저 아직 수술 통증도 가라앉지도 않았어요. 그래,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고 보여주는 거잖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 딸이 출산 이후 몸만 정상으로 회복하면 바로 해외 출장을 떠나야 한다. 임신한 몸으로 이혼까지 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데 네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아마 이번 주 내로 출산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는 내일 짐 싸서 우리 집으로 와라. 그때 돼서 정신없이 준비하는 것보다 미리 적응을 해놔야 그때 허리발이 타지 않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엄마,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저번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막 퇴원했고 수술 후유증으로 통증까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환자한테 애를 봐달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방금 하신 말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당분간 저희 찾지 마세요. 장모님이랑 엄마가 한바탕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많이 힘들 거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는 이 사람이 돌봐줄 수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냥 엄마가 봐주면 되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육아를 해야 되겠니? 그래도 애미는 애를 둘이나 키워봤으니 능숙하게 뭐든 잘할 거 아니야. 괜히 시키겠어?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으마. 어머님,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저 지금 몸도 안 좋고 몸무게도 10kg나 빠져서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병원에서도 절대 안정하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맨날 집에 처박혀서 누워만 있을 거니? 내 아들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너는 놀고 먹고 하겠다는 거야? 얘가 아주 도둑 신보가 하늘을 찌르네. 제가 집에서 쉰다고요? 애들 돌보는 것도 얼마나 벅찬 줄 아세요? 차라리 아가씨 아이는 어머님이 봐주시던 베이비시터 구하시던 하세요. 그럼 용건 끝났으니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직까지도 그때 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저 또한 상처를 많이 받아서 당분간 어머님과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온 건 또다시 그때처럼 난리 치실까봐 피곤한 상황 만들고 싶지 않아서 온 거예요. 새언니, 오셨어요? 임신을 해서 그런지 제가 잠이 많아져서 오셨는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제가 오늘부터 저희 부모님 집에서 지내기로 했거든요. 혼자 있다가 갑자기 양수라도 터지면 문제잖아요. 제가 일이 바빠서 입원하셨을 때 병문안을 갈 수가 없었는데 이해해 줄 수 있죠? 더군다나 임신한 몸이라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몸은 괜찮아지셨어요? 암이라고 해서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태어나신 거 보니까 그래도 몸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조만간 짐 싸서 오신다면서요? 제가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출산하고 몸이 회복되는 대로 해외로 나가야 하거든요. 언니가 저 대신 신경 좀 써줄 수 있죠? 방에서 신우가 자고 있었는지 문을 열고 나온 신우는 만삭의 배를 어루만지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었죠. 신우와 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신우 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모보다 신우가 저를 더 괴롭혔고 저와 시모의 중간에서 가까워지지 못하게 이간질했던 신우가 과거에 저한테 했던 행동들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신우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신우는 저를 이용하려고 9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착한 모습과 말투로 저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조용히 얘기하는 듯 싶었지만 그 모습이 저에게는 전부 가식처럼 다가왔죠. 그 자리에서 신우에게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한다면 시모가 또 어떤 돌발 행동을 하게 될지 몰라. 일단 몸이 좋지 않았던 저는 쉬어야 할 것 같다며 대충 상황을 마무리 지은 뒤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모와 신우는 저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남기면서 압박을 가했지만 저와 부모님이 받으셨던 상처가 조금도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했던 부탁을 들어주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렇게 신우는 예정일날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시모에게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고 한동안 친정집으로 몸을 피해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현관문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뒤이어 시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모자지간 싸우는 소리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고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았는지 아빠가 현관문을 열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왜 남의 집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시는 거예요? 당장 돌아가세요. 무슨 용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위가 사돈을 막으려 한 걸 보면 저희 집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하려 했다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돌아가세요. 어떠한 말도 듣고 싶지 않네요. 사돈 어른과 대화할 생각 없으니까 비켜주시죠.
예, 미야. 너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요즘 내 연락도 안 받고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저번에 나랑 했던 말 기억 안 나는 거야? 내 딸이 출산했는데 오지도 않고 너무 섭섭하다 얘. 언제쯤 우리 집으로 들어올 생각이니? 얘기를 해줘야 준비를 할 거 아니야?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힘들 것 같다고요. 아가씨가 돈도 많이 버는데 도와주실 분 고용하시면 되는데 왜 환자인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모르는 사람 시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데 너는 우리와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시켜도 불편한 게 하나도 없거든. 뭐든지 편해야 좋은 거잖아. 쓸데없는 억지 부리지 마시고 어머님이 옆에서 도와주세요. 아버님이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전화할까요? 제가 핸드폰을 들어 올리자 시몬은 움찔거리더니 그때부터 저를 노려보셨고 분노가 차오르셨는지 주먹을 주시곤 손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강하게 밀어붙이자 시몬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모가 잠깐 왔다 가신 것뿐인데 온 가족이 기가 빨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렸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모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한숨을 내쉬셨어요. 저번에 제가 입원했을 당시 시모가 저희 엄마 얼굴에 손을 올렸을 때 시부가 저희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셔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셨고 시모가 한 번만 더 일을 만든다면 그때는 갈라서겠다고 시모에게 각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모가 아무리 날뛰어도 시부의 한마디면 꼬리를 내릴 정도로 상당히 무서운 분이시지만 아버님은 저에게 단 한 번도 상처를 주신 적은 없으셨죠. 그렇게 시모가 돌아간 뒤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며칠 뒤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와 남편은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부모님께서 아이를 봐주셔서 남편이 퇴근하고 몇 시간 정도 함께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길 건너편에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시모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시모에게 어떤 건장한 남자가 걸어왔고 무언가를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건네받은 서류 봉투를 품 안에 숨긴 뒤 주변을 두리번거리곤 어디론가 급하게 사라졌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저희 부부는 남자를 뒤따라가게 되었고 남편이 그 남자를 세워 시모에게 건네준 서류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자 그 남자는 남편을 강하게 밀친 뒤 급하게 도망을 치려 했지만 운동을 꾸준하게 했던 남편은 그 남자를 다시 붙잡았고 경찰에 넘기겠다고 하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긴다며 절대 비밀을 유지해달라면서 시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전부 털어놔 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어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아까 그 고객님이 가지고 가신 서류가 뭐냐면요. 유전자 검사 용지랑 입양 서류가 들어있어요. 그분이 말을 잘 안 하셔서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어떤 남자분과 갓 태어난 아이의 유전자를 검사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분을 따로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아이의 머리카락을 주셔서 그 남자분을 미행한 다음 기회를 엿본 뒤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해서 하라는 대로
확인시켜 드렸거든요. 아마 따님분의 아이를 출산하신 것 같은데 저보고 유전자 검사 해달라는 분이 아이의 아빠 되시는 분이셨나 봐요. 그런데 유전자가 불일치로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게 아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히 다른 남자의 아이였죠. 그걸 확인하신 고객님께서 따님 몰래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낼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서 국내 말고 해외로 알아봐 달라고 하길래 좀 전에 보내드린 서류가 해외 입양 절차 서류예요. 사인만 하시면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고객님 따님분께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조만간 해외 출장 가신다는 말만 들었는데 그때 입양 보낼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럼 전부 다 말씀드렸으니 이제 가봐도 되죠? 남편과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신우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혼했던 신우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저희 부부가 당장 확인할 수 있냐고 물어보자 퀵으로 보내주겠다며 주소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 사람에게 주소를 적어 주었고 1시간 내로 도착할 거라면서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던 터라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시댁으로 발길을 옮겼고 저도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갔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가 늦은 저녁 시간에 시댁에 방문을 하자 시부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모는 아직 들어오지 않으셨는지 집에 없으셨어요. 신우는 아이를 돌보며 힘겨워하고 있었죠.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시모가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나랑 아예 인연을 끊어버린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기라도 한 거니? 어차피 이제 너희들 도움 필요 없어졌다. 네, 그러시겠죠. 저희 가족들 몰래 엄청난 일을 꾸미고 계셨으니까요. 저희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엄마도 당연히 충격을 받으셨겠죠. 그래도 엄마 혼자 모든 걸 선택하면 안 되죠. 어떤 상황인지 먼저 알아보는 게 우선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만 연기하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뭘 얘기하는 건지 엄마는 전혀 모르겠는데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돌아가라. 나도 너희들 얼굴 보고 싶지 않다. 그냥 인연 끊고 살자니까. 어머님, 저희가 아까 길거리에서 어머님이 어떤 남자랑 마주하고 있던 거 보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뭐야? 엄마, 지금 아빠 말고 다른 남자 만난 거야? 설마 바람 피운 건 아니지? 왜 말을 못 하는데? 엄마 정말 아빠 두고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어? 너희들이 잘못 봤겠지.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내가 그런 정신 나갈 짓을 할 것 같니? 나 피곤하니까 그만 돌아가라. 너희들이 안 가면 내가 방으로 들어가마.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 아까 잠깐만 나갔다 온다더니 다른 남자 만나고 온 거였어? 이 시간에? 시모는 저희 부부가 한 말에 당황하셨는지 말을 이어가지 못하셨어요. 계속해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시길래 시부가 시모를 멈춰 세운 뒤 화를 내셨죠. 그리고 그 사이 시댁 초인종이 울렸고 킥이 왔다는 말에 남편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퀵 배달 기사분은 김숙 씨 앞으로 온 퀵이라고 제 이름을 호명하길래 직접 서류 봉투를 받았어요. 뒤에서 저와 남편을 보고 있던 시모의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되면서 식은땀까지 흘리자 시부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제 손에 들려있던 서류 봉투를 확인하기 위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렇게 봉투 안에 있던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시부는 경악을 했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확인한 신우 또한 손을 떨면서 얼굴빛이 노랗게 변해버렸어요. 시부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아유, 소리 좀 지르지 마요. 내가 다 해명하면 되잖아. 저 아이 조서방 친자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도 속고 있었다니까.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고. 왜 이혼했는지 어느 정도 대충 알겠는데 이 사실을 조서방은 모르고 있는 눈치였어요.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왜 친자가 불일치가 나오냐고. 그래서 엄마는 지금 내가 해외여행 간 사이 나 몰래 입양 보내려 했던 거야? 내 의사는 조금도 물어보지 않고? 아니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럼 네가 나한테 먼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조서방은 정말 모르고 있는 거야?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하기로 했던 거였잖아. 그래, 다른 남자 아이야. 그 사람 아이가 아니라고.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 것도 맞지만 나 다른 남자 생겼어. 그 사람이랑 결혼했을 때도 몰래 만나고 있었다고. 어차피 이혼했고 더는 상관없는 사이잖아? 이번에 해외 출장 다녀오고 나서 전부 다 설명하려고 했었다고. 엄마는 어떻게 나 몰래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정말 해외로 입양시킬 작정이었어? 그래서 더는 새언니한테 아이를 돌봐달라고 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 그 아이 입양 보낼 생각이었다. 네가 처음부터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으니까 모든 걸 바로잡으려고 내 눈앞에서 저 아이를 지워버리려고 했었어. 시모의 말이 끝나는 순간 시부는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고 신우는 아이를 안은 채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한순간에 집안은 개판이 되어 버렸고 시부는 신우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의 친부를 당장 데려오라며 난리를 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알고 보니 신우를 임신시켰던 그 남자는 신우가 해외 출장을 가려고 했던 그곳에서 만난 남자였는데 어디에서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우의 전 남편과 한번 크게 싸운 뒤 혼자 바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잠깐 만났던 남자였던 거죠. 결국 모든 게 거짓말로 포장된 남자와 하룻밤을 함께 했었는데 그게 하필 임신이 됐던 거였고 신우는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도 그곳에서 산다는 말에 무작정 정체도 알 수 없는 그 남자를 찾으러 가려던 거였습니다. 시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서류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모는 개거품을 물며 신우에게 화를 냈고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걸 남편이 가로막아 섰네요. 시부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드셨는지 대책 없는 시모와 신우를 그 자리에서 내쳐 버렸어요. 결국 시모는 신우와 아이를 데리고
신우가 살던 집으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는 신우와 연을 끊겠다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신 상태세요. 그리고 시모가 몰래 저지르려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도 용납을 할 수 없으셨는지 2번 다시 집안에 발도 들이지 말라며 현재 별거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과 시부가 단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었는데 시부는 시모와 함께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까지 고려하고 계세요. 그리고 신우는 아이를 시모에게 맡기고 모든 게 거짓말로 포장된 남자를 찾기 위해 해외로 떠난 상태입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뿐입니다. 대책 없는 시모와 신우의 행동들이 시댁 집안을 무너뜨리게 되었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모는 저에게 아이 좀 봐달라고 계속 요청 중이에요. 저 때문에 해외로 입양을 보내지 못했다고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